오늘 소개할 책은 시공 주니어 출판사 트리나 폴러스 글 그림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에서도 보다시피 삶과 진정한 혁명에 대한,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 어른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물론 글을 읽을 줄 아는 애벌레를 포함해서요. 이 책은 5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내용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닮아 있다고 하네요. 꽃들에게 희망을.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환하구나. 배가 고픈걸?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오랫동안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정든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 애벌레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랑 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애들은 삶에 대해 나보다도 아는 게 없어. 호랑 애벌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보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그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 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기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 애벌레는 들뜬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줄 시간이 없나 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호랑 애벌레가 또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그 애벌레도 수많은 애벌레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잇따라 호랑 애벌레의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책의 일부를 읽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계속해서 궁금하다면 오늘 전 읽기에 성공을 했네요. 책의 줄거리를 조금 살펴보면요. 어느 날 호랑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데요.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영문도 모르고 애벌레 기둥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오르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다 노랑 애벌레와 대화를 나누죠.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오기로 마음먹습니다.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는 올라가는 것을 멈추기로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둥을 내려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노랑 애벌레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호랑 애벌레는 다시 기둥으로 오르고 싶어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기둥에 오르지 않는 대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합니다. 털투성이 자루에 갇혀있는 누군가를 만나 나비에 대해 알게 되죠. 털투성이 자루에 갇혀있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호랑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성공을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야.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다른 애벌레들에 밀쳐서 여러 애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죠. 기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기둥 투성이임을 발견하죠. 그러다 노란 나비를 만나게 되고 혹시 노랑 애벌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둥에서 내려가기로 결심한 호랑 애벌레가 우린 나비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애벌레들이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무시해버려요. 노랑 애벌레와 함께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노랑 애벌레는 없고 노란 나비가 있었어요. 노란 나비가 된 모습을 보고 호랑 애벌레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어 호랑 나비가 되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초등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는 도서이긴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정말 큰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생각 나눔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애벌레였나요? 저는 기둥 속의 어느 애벌레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 라고 핑계대고 싶지만 글쎄요. 전 이유 없이 기둥으로 몰려드는 애벌레 중 한 마리이진 않았는지 저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렇다고 저에게 목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목표를 함께한 애벌레가 많았다고 생각할래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기둥을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은 호랑애벌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둥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자신의 기둥 외에 여러 기둥을 보았을 때 충격과 허탈함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타인을 밟고 올라서서 성공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요? 노란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자신도 자신만의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밟고 올라가느냐, 밟히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보이지 않는 기둥을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그 삶은 어떤지. 마치 이 기둥을 벗어나면 실패하는 인생 같고 밀치고 밟고 올라가야 성공을 얻는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진 않으셨나요? 혹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무의미한 목적과 성과를 추구하는 애벌레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호랑애벌레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나비가 될 수 있어. 노란 애벌레처럼 기둥에서 내려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 기둥 꼭대기까지 날아오르는 모습을 여러분은 이미 보셨잖아요. 우리 모두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나의 내면에서 나의 가치를 만들어 진정한 나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